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23번째 시간입니다. 텐서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텐서의 일반적인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관성 텐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텐서를 소개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PPT가 바로 이거였는데 텐서와 행렬을 비교한 것입니다. 생긴 모양을 보면 텐서하고 행렬이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사각형의 숫자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물론 행렬은 n by m 행렬, 행이 n개고 열이 m개인 그런 걸 할 수가 있지만, 텐서는 3차원 텐서 하면 3 by 3 이 행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첨자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텐서와 행렬이 같죠. 그래서 이제 3 by 3만 한다면 텐서의 경우에는 첨자가 두 개고 9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n by m 행렬은 n 곱하기 m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스칼라, 벡터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정의되냐면 그 좌표 변환과 함께 정의가 됐죠. 그래서 스칼라, 벡터와 함께 물리량을 대표하는 데 이용이 됐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텐서도 역시 행렬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물리량을 대표한다고만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텐서를 대표하는 기준기가 회전되면 숫자가 바뀌죠. 그 벡터도 그랬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게 스칼라였죠. 그런데 행렬을 구성하는 숫자들은 기준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텐서를 행렬로 보면 뭐 바뀌겠지만, 일반적으로 행렬은 기준기의 회전과 직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텐서는 이게 행렬로 표현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만, 행렬이 텐서로 표현된다고 말하면 이건 좀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행렬이 더 큰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텐서의 첨자는 세 좌표축 하나, 그래서 TIJ라고 했을 때 이것을 1112 이렇게 표시해도 좋지만, 그 1112는 1은 X축, 2는 Y축, 이걸 이제 대표한 게 되죠. 그런데 행렬의 경우에는 숫자다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 텐서는 언제 이용이 되냐면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 텐서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성 모멘트인데, 관성 모멘트하고 관성 텐서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성 모멘트의 경우는 회전 운동인데, 회전축이 고정된 그런 회전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회전축이 고정되면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1차원 회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 텐서는 언제 이용이 되는 거냐면 3차원 회전에서 이용이 됩니다. 이때는 회전, 이제 순수한 회전 운동은 그 크기를 갖는 물체의 어떤 부분이, 또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것의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점을 이제 갖고 거기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 모먼트, 즉 1차원 회전축에서는 한 축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전축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관성 텐서에서는 한 점이 고정되어 있고 그 점을 원점으로 정하면, 그러면 기술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관성 모먼트는 무엇을 표시하는 데 이용이 되냐면, 우리 1차원 회전에서 관성 모먼트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그게 각운동량이 됩니다. 그것은 병진운동에서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 것과 같은 종류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관성 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각운동량이 각속도하고 관성 텐서 사이에 스칼라 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텐서는 이 양쪽에 이제 벡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벡터 두 개를 나란히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하면 그게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벡터하고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전축의 경우에는 각속도의 방향과 각운동량의 방향이 같고, 사실은 각속도나 각운동량이나 전부 무엇과 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전축의 방향이죠. 그래서 Z축을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도는 것에 회전하는 운동 물리량의 방향은 전부 다 플러스 Z 방향,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점을 고정점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운동량이 각 속도의 방향과 항상 일치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앞에 이것을 텐사로 표시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각속도를 관성 텐사의 양변의 스칼라 곱하면 이 전체적인 양이 이제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오메가 돛 I 관성 텐사 돛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가부터 먼저 복습하고 관성 텐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성 모멘트가 한 질점의 관성 모멘트가 있다면 그것들로 이루어진 여러 질점들의 관성 모멘트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서로 이 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강체로 이루어진 세 부분으로 어떤 물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 관성 모멘트는 이 회전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이제 구하죠. 이 회전축이 바뀌면 관성 모멘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체를 구성하는 여러 질점의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각 질점의 관성 모멘트를 전부 더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처럼 질점이 3개 있을 때는 각 질점의 관성 모멘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 요 각 항이 각 질점의 관성 모멘트인데, 이때 R1 R2 R3는 어떤 거리냐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입니다.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하면 그 질량에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내려근 것이죠. 그래서 R1, R2, R3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n개로, 일반적인 n개의 질점으로 바꾸는 건 아주 쉽겠죠. 요 1, 2, 3 요 자리를 i로 바꾸고 더하기 i 하면 됩니다. 더하기 i는 1부터 n까지 mi, ri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 ri는 mi에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질점의 관성 텐사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모양을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하고 관성 텐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각운동량의 정의에서부터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질점의 관성 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질점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한 점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원점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원점으로 정했으면 관성 텐사가 이제 9개의 숫자죠. 그 관성 텐사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IXX, IXY, IXZ 이렇게 성분들을 쓸 수가 있죠. 이 IXX는 I11이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IXX는 MRI 제곱 빼기 XI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RI 제곱은 뭐냐면 원점에서 M1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M1까지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XI 제곱을 빼면 뭐만 남냐면 yi 제곱 더하기 zi 제곱만 남는데, 그게 바로 x축까지의 거리, 회전축이 x일 때, 그래서 ixx는 아까 관성 모멘트인데 무엇이 회전축이냐면 이 x축이 회전축인 관성 모멘트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ixx는 질량에서부터 저 회전축에 그린 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근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ri 제곱에 xi 제곱을 빼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iyy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ri 제곱에서 yi 제곱을 빼면 그것은 xi 제곱 더하기 zi 제곱인데, 그건 어디에다가 그 mi에서 y축에 내려간 거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xx, iyy 그리고 izz 이런 건 관성 텐사의 대각선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각선 요소는 각 축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Y, YX 이런 것들 관성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관성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IXY 그러면 여기다 질량에다가 그 XI, YI 이렇게 I번째 질량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곱한 거, 이게 IXY 요소가 되겠어요. 그러면 YZ 요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Z 요소는 MI에다가 YIZI를 곱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병진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각운동량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전 운동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진 운동에서 나온 식들을 전부 번역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을 먼저 근데 병진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병진 운동과 순수한 병진 운동과 순수한 회전 운동으로 구분하는데, 순수한 병진 운동이란 뭐냐면 물체의 각 부분의 변이가 전부 같은 운동입니다. 순수한 회전 운동은 뭐냐면 한 점 또는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각 점들의 회전각이 전부 같은 운동, 이것을 순수한 회전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식은 우리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대응하는 물리량, 번역을 해야 됩니다. 병진 운동에서 사용한 물리량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이 무엇인가 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여러 물리량 중에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도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 딱 기억하고, 우리 병진 운동의 물리량과 회전 운동의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겠어요. 먼저 위치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게 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하면 그게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을 때 변이가 되죠. 이게 한 각에서 다른 각으로 옮겼을 때 회전각이 되겠어요. 그리고 속도하면 시간분의 변이죠. 각속도하면 시간 간격분의 회전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하면 시간 간격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각가속도하면 시간 간격분의 시간은 같은 게 이용이 되니까 각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하면 이때 질량이 바로 회전 운동에서는 관성 모먼트로 이렇게 이제 대응이 됐죠. 그리고 힘은 무엇으로 대응이 됐냐면 토크로 대응된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운동량은 어때요? 선운동량은 각운동량으로 대응이 되는데,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지요. 그래서 각운동량은 이걸 그대로 이제 번역합니다. 선운동량을 각운동량으로 번역하고, 질량을 관성 모먼트로 번역하고, 속도를 각속도로 번역하면 똑같은 식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를 갖는 물체가 강체가 있으면 그 강체가 회전하면 강체가 회전하는 각속도를 가지고 강체의 각 부분의 속도를 구하는 식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간단히 유도하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강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축은 강체에 부착된 좌표계, 이거를 물체 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물체, 이 강체에 이제 고정된 좌표계라고 하고, 그 고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이 강체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강체에 속한 어떤 한 점, 이 점의 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가 공간에 고정된 기준계에서부터의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하겠어요. 이 공간에 고정된 이 기준계는 이제 관성계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죠. 관성계는 어떤 기준계입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죠. 그래서 이런 기준계는 항상 관성계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물체, 강체에 이제 그 고정된 기준계 원점까지 공간에 고정된 기준계에서 물체에 고정된 원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R0라고 하고, 물체의 기준계에서 내가 지금 기술을 하려고 하는 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스몰 r이라고 하면 요것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저 점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어떤 점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강체에 대해서 속도를 구할 때는 어떤 식을 쓰냐면, 이건 증명하지 않겠어요. 공간 좌표계에 대해서 어떤 위치 벡터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물체 좌표계에서 미분한 것에다가 오메가 크로스를 하고 옆에다가 위치 벡터를 집어넣으면 된다. 또 꼭 위치 벡터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산자 관계식입니다. 여기는 무엇이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 좌표계에 대한 시간의 더함수는 물체 좌표계에 대한 시간의 더함수에다가 오메가 크로스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기를 갖는 물체, 강체의 운동에서 이거 바로 증명이 되는 그런 양이 되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건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그냥 외워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치 벡터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공간에 고정된 점에서의 위치 벡터는 물체 좌표계의 원점까지의 위치 벡터에다가 원점에서 물체 기준계의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속도는 공간 좌표계에서 본 속도입니다. 그 속도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R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그건 뭐가 됐어요? 이렇게 물체 좌표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먼저 R0가 고정돼 있다. 다시 말하면 요게 고정점이라고 그랬죠. 물체에서, 강체에서 한 점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면 R0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요 항이 뭐가 됩니까? 요 항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또 우리 무엇을 쓰냐면, 물체가 강체라고 한다면, 물체가 강체면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부터 그 물체까지의 위치 벡터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강체가 전체적으로 변하더라도 이 R은 안 변하고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강체의 조건에서는 요 항이 또 0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공간 좌표계에서 본 속도는 무엇과 같아요? 그냥 오메가 크로스 R과 같다. 근데 이 R은 뭐예요? 물체 좌표계에서 그 점까지의 위치 벡터죠. 그래서 속도 구하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공간 좌표계에서 본 강체의 한 점의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운동방정식을 한번 보겠어요. F는 MA,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I알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F는 MA를 우리 무엇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냐면 선운동량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 MA는 MDT분의 DV인데 MV가 선운동량이니까 F는 DT분의 DP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이 P는 선운동량입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토크는 DT분의 DL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L은 각운동량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식 F는 DT분의 DP에다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에다가 무엇만 곱하면 그대로 되냐면 R만 곱하면 됩니다. 이때 R은 뭐냐면, 그 공간 좌표계 원점에서 한 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R 크로스 F는 R 크로스 DT분의 DP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요것과 같아요. 근데 R이 시간의 함수인데 이 시간의 함수를 미분 속에다 집어넣고도 같다 그러는 게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요 R 크로스 P를 시간에 미분하면 앞에 걸 미분한 거에다가 P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두 항이 되죠. 근데 그렇게 두 항이 되더라도 한 항이 0이 되는 걸 금방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겠어요. R 크로스 P를 시간에 미분한 것이 앞에 걸 미분한 거 크로스 P하고 R 크로스 뒤에 걸 미분한 거 하는데 DT분의 DR이 뭡니까? 이게 속도지요. 그것도 P는 뭐예요? 그것도 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거죠. 그래서 DT분의 DR 크로스 P는 뭐가 되냐면 MV 크로스 V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벡터를 크로스 곱하면, 벡터 곱하면 그게 바로 뭡니까? 사이각이 0이니까 이게 바로 0이 되죠. 그래서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같으니까 이게 뭡니까? 저 R 크로스 DT분의 DP죠. 이게 R 크로스 DT분의 DP는 DT분의 DR 크로스 P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바로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고, 여기서부터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토크는 DT분의 DL과 같으니까 우리 좌변에서 토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힘에다가 고정점에서 원점에서 그 힘이 작용한 점까지의 위치 벡터 크로스 F 하면 이게 바로 토크가 됩니다. 토크는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각운동량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바로 여기서 정의됐죠.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먼저 쉬운 경우
회전축이 고정된 경우에 가운동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회전축을 우리 Z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뺑뺑 돕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의 속력은 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그때 뺑뺑 돌면은 각속도는 오메가하고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회전축의 방향. 그래서 오메가 Z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원점이 있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부터 이 물체까지를 우리 원통좌표계로 표시하겠어요. 원통좌표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햇이 Z축에서부터 M까지의 벡터죠. 그 다음에 이제 ZZ햇은 원점에서부터 저 평면, 원운동하는 평면까지의 Z축을 따라가는 벡터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M까지의 위치 벡터는 로햇 더하기 ZZ햇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각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각운동량은 어떻게 됐어요? L은 I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P는 MV라고 했죠. 그리고 V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V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서 주어진 저 오메가를 보겠습니다. 오메가는 오메가 Z였죠. 그리고 R은 뭐예요? 로햇 더하기 ZZ햇이었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겠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 Z 크로스 로햇이 되고 Z햇 크로스 로햇.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Z햇 크로스 Z햇 이렇게 되는데, Z햇 크로스 Z햇 이건 0이죠. 요거만 남았는데 Z 크로스 로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파이 햇이 되죠. 그래서 원통 좌표계에 있으면 원통 좌표계의 순서가 로 파이 Z고, 로 크로스 파이는 Z, Z 크로스 파이 크로스 Z는 로 이렇게 되죠. Z 크로스 로는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은 0이 되고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오메가 로 파이 햇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각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R 크로스 P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고, 이 P가 MV라고 했으니까 M, R 크로스 V 그러는데 V를 여기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R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다 이걸 이제 대입하겠어요.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R은 로햇 더하기 ZZ햇이고 V는 오메가 파이 햇이니까 곱하면 두 항이 나오죠. 두 항. 그래서 M 로제로 오메가 로 크로스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M Z 로하고 Z 크로스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로 파이 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Z햇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Z 파이 하면 뭐가 돼요? 요거는 순서가 이거 반순환 순서니까 Z 파이 크로스 Z가 로니까 Z 크로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로가 되겠죠. 자, 이런 두 항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각운동량이 첫 번째 항의 각운동량 방향은 어떤 겁니까? 회전축을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떤 거예요? 로. 그래서 로 방향입니다. 회전축 안으로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죠. 근데 이거 뺑글뺑글 돌 때 어떻게 하냐면 뺑글뺑글 도는데 한 바퀴 뺑 돌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한 주기 동안에 이걸 다 평균하면 이거 다 더하면 벡터를 전부 중심을 향하는 방향을 한 바퀴 뺑 돌면서 다 더했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 항은 0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축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0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래서 각운동량은 어떤 방향을 향해요? 회전축 방향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각운동량을 구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각운동량 구하는데 앞에 있는 게, 각운동량 구할 때 각속도 앞에 쓴 게 관성 모먼트죠. 그 관성 모먼트가 우리 각운동량을 구하면서 원래는 원점에서 그 질점까지 R로 계산을 했지만, 여기서 본 관성 모먼트 M 로제곱, 이 로제곱은 뭡니까? 질점에서부터 회전축까지 수선으로 내려간 거리가 M 로제곱이 바로 관성 모먼트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 모먼트는 이렇게 됐고, I는 뭡니까? M 로제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질점이 있고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관성 모먼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거리를, 회전축까지의 거리로, 이게 바로 아까 저기서는 로에 해당하는 거죠. R1, R2, R3가 바로 이 로에 해당하는 것을 다 더해서 그래서 I는 시그마 M RI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관성 텐서를 구하겠습니다. 관성 텐서를 구하는데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취하지만 우리 어떤 것은 가정하지 않습니까? 회전축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정점 주위의 관성 텐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물체 좌표계에 대해서 오메가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한 점, 이 점이 있으면 물체 좌표계에서의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벡터 3중곱을 우리가 이용할 텐데 여러분 벡터 3중곱을 전개하는 식 요건 하나 외워놔야 됩니다. 우리 벡터 3중곱의 식은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요건 결과가 벡터가 되겠죠. 이 결과가 어떤 방향의 합이냐면 여기 B 크로스 C 한 각각의 방향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A하고 가까운 데 있는 쪽은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요. 그래서 B 방향인데 여기에 있는 스칼라가 오겠죠. 이 스칼라는 A 돛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요. A에서 먼 데는 C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A 돛 B가 돼서 A 크로스 B 크로스 C 요 벡터 3중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백캡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 우리 외워두면서 우리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우리 관성 텐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점이 되어 있을 때는 각운동량의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관성 모먼트 자리에 스칼라를 쓰면 각속도의 각과 방향과 각운동량의 방향이 같아지겠죠. 근데 이게 텐서가 되면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서로 놓고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운동량 구할 때 우리 뭘로 구할 거냐면 R 크로스 P로 구하겠어요. P는 바로 뭐예요? MV라고 그랬죠. 그럼 V는 또 뭐예요? V는 오메가 크로스 R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운동량은 아까 한 것처럼 R 크로스 P 하면 이건 MR 크로스 V인데 우리 그대로 쓰겠어요. MR하고 V는 뭐예요? 오메가 크로스 R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벡터 3중곱이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M은 앞으로 빠지고 여기 R에서 가까운 오메가 방향이 있죠. 오메가 방향은 R 돛 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 방향은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뭘 써요? R 돛 오메가 이렇게 써야지 되겠어요. 이걸 다시 한번 쓰면 MR 제곱 오메가 방향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벡터 빼기 M R 돛 오메가 하고서 R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의 각 방향의 성분이 바로 관성 텐사를 여기서부터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관성 텐사하고 각속도의 스칼라 곱이 각운동량이다고 하면 이거를 성분별로 쓰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겠죠? LX는 IXX 그 다음에 오메가 X 더하기 IXY 곱하기 오메가 Y 더하기 IXZ 곱하기 오메가 Z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요거 행렬로 쓴 것을 풀어서 쓰면 세 개의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식에서부터 우리 관성 텐사의 각 성분들을 구할 텐데 그 관성 텐사의 성분을 구할 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L은 MR 제곱 오메가 빼기 MR R 돛 오메가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LX를 구하겠어요. LX를 구하면 자, 이 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LX, X 성분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성분은 여기서는 오메가 X가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해당하죠. 이렇게 그거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는 MR 제곱 오메가 X가 되고 두 번째 항에서는 R 돛 오메가니까 세 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MX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무엇으로 빼냐면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를 이렇게 뺍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식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LY도 그런 식으로 빼겠어요. 또 LZ도 그런 식으로 빼겠어요. 그러면 우리 관성 텐사의 각 성분들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IXX는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IXX는 M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이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X축 중심의 관성 모먼트와 같죠. 그리고 IXY는 두 개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IXA는 XY는 마이너스하고 M하고 XY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IXZ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두 개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MXZ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IYY는 MR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9개를 다 구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성 텐서를 구했습니다. 요건 지금 한 점에 대해서 관성 텐서를 구했으니까 질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여러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3개가 있다면, 그리고 M1, M2, M3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고정점, 원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XX는 여기 MIR제곱, XI제곱하고서 더하기 시그마 하면 되고, 이때 RI는 뭐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관성 텐사에서 구할 때의 RI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인데, 여기 RI제곱 빼기 XI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IXX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된다. 그리고 IYY는 이렇게 되고, IZZ는 이렇게 되고, 똑같이 되고, 그 다음에 IXY는 이렇게 되고, IYZ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구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요거 ZZ가 뭐 나중 나왔네. 자, 이런 식으로 관성 텐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성 텐사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관성 모먼트만 할 때는 회전축이 고정된 경우에 회전운동, 아주 간단한 경우를 했는데, 한 점만 고정되고, 회전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강체에서 한 점만 고정되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면 그 운동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 관성 텐서가 그 운동을 결정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여되고, 이걸 가지고 텐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지 볼 텐데, 이때 행렬, 앞에서 우리가 행렬 배우면서 할 때, 행렬 배우면서 뭐 했습니까? 고유값과 고유벡터 구하는 거 했죠. 그래서 사실은 3x3 행렬의 곱하기가 텐서와 벡터의 스칼라곱 곱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배울 때 했던 것들, 행렬에서 한 대칭 행렬, 그 다음에 허미션 행렬, 그 다음에 유니타리 행렬, 시메트릭 행렬, 직교 행렬, 오소건을 행렬, 이런 것들이 텐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텐서에 대해서는 관성 텐서 말고 다른 텐서도 또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여러 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텐서 3번째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